사장님들이 배민 우가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신규 가게는 노출이 안 된다, 우가클을 해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도 신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0원에서 1000원까지 테스트를 한 결과 노출이 먹히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배달이라고 이제 지금 저기 수도권 경기권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장님들이 요거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효과 없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00에서 1억 4천까지 한 2년 3년 동안 계속 1000만원씩 올랐습니다. 웬만한 홍보 광고 회사들 저한테 전화 오면 말 못합니다.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네. 채널에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장님들이 배민 우가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최대 금액을 설정을 해도 노출이 잘 안 된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신규 가게들은 배민에서 이제 노출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이용해야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번 차수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쿠팡이 가게 배달처럼 시스템이 하나가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배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댓글에 이제 다뤄달라고 하신 내용이 신규 가게는 노출이 안 된다, 우가클을 해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도 신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0원에서 1000원까지 테스트를 한 결과 노출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노출이 먹히긴 하는데, 지금 로직이 제가 배민 고객센터에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가클을 많이 찍는다 해서 완전 상위 노출이 아니라 찜이랑 리뷰 개수가 많은, 찜 리뷰 개수가 많고 판매량이 많은 것부터 위로 올려주는 상태에서 거기서 또 우가클을 적용해가지고 상위로 올려준다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찜과 리뷰 수가 판매량이 많은 곳이 우가클을 찍으면 신규가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금액이 높더라도 그것보다 밑으로 이제 찍힙니다.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신규 가게는 그런 게 좀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규 가게들은 우가클 금액을 올려도 원래 최상단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 있다.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신규 가게들은 어떻게? 신규 가게들은 시간이 되나요? 이제 걸려요. 우가클을 안 찍으면 안 돼요. 완전히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찍어도 똑같은 600원을 찍는 사람들보다는 밑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400원을 찍는 사람보다는 올라가겠죠. 근데 600원, 700원 찍는 사람들보다 똑같은 600원이면 내려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상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은 보통 찜, 리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히 클릭당 우가클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진입장벽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린다. 리뷰와 찜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쿠팡은 적용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이제 배민은 잘 나가는 가게를 더 잘 나가게 그렇죠. 하고, 쿠팡은 그래도 신규 가게 노출 조금 신경 써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로직을 잡는 게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기존의 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높아 있겠지만, 사실상 배민 쪽에서도 이게 손해입니다. 위쪽에 있는 곳만 계속 팔리니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버리니, 이제 찜과 배달의 기점으로 해서 우가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곧 이제 쓸데없는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쓰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릇 배달이라고 이제 지금 저기 수도권 경기권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인분 개념의 그런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2,000원 지원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메뉴 할인 20%를 해서 12,000원을 설정을 하면 8,000원 이하는 2,000원 할인, 8,000원 이상은 1,500원 할인이 들어간대요. 배달비 지원이. 그리고 노출이 한 그릇 지면이라는 곳에 하나의 카테고리에 더 있기 때문에 장사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노출이 많으면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12,000원을 지금 이제 집어넣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 배민에서 지금 이제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고 객단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 1인 주문이 거의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내면서 1인 메뉴의 판매 금액을 올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배민의 상황이 지금 객단가와 메뉴 가격들이 인상이 다 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장님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잘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2,000원을 한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뉴 금액에 따른 식자재 가격 퍼센테이지가 낮고 인건비가 낮은 업체들, 그리고 기계화가 된 업체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더 살아남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전환돼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기계화나 이제 뭐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과 식자재 가격을 줄이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6월 27일 날 제 기계화 매장을 처음 오픈을 할 건데,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요. 근데 아마 사람은 정규직 한 명이 빠지면서 2명이서 일해도 조금 더 편하게끔 일할 수 있도록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생각하시고 조금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인건비 세팅에 관련해서 조금 다뤄봤어요. 근데 오늘 차수는 사실 위생시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위생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마케팅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 위생시설 파트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자재, 2번 이제 조립, 3번 이제 인원, 인사, 4번 이제 위생
시설, 그리고 5번 이제 CS, 6번 마케팅. 요거는 끝났고요. 요거는 끝났고, 이거를 보실 분들은 그 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났고, 자, 요거 두 개는 요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나누면 요게 관리 부분이에요. 관리 부분. 이거는 운영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운영 부분. 이렇게. 운영 부분은 보통 소기업,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운영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뭐 재무관리, 세무관리, 정부 지원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조금 길어요. 이번에 길기 때문에 두 가지로 조금 나눌 거예요. 마케팅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1번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과 2번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운영적인 사고, 이거를 지금 오늘부터 얘기를 할 건데, 마케팅이란 것이 내가 음식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1년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오늘은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마케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들은 대표이사를 마케팅 부서 팀장들을 많이 올립니다. 최고 경영자를. 왜냐면 마케팅이 사실 판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이랑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의 영업사원분들이 관리직, 이사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한 매출을 잘 다루느냐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점에서. 근본적인 거는 음식점을 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음식점을 알리고 내 음식이 더 특색 있고 맛이나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면서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들을 와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대신 먹고 나서에 대한 만족감이나 뭐 그러한 부분은,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음식의 퀄리티,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은 제품의 완성도랑은 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품이 별로더라도 마케팅을 잘하면 많이 팔릴 수가 있죠. 네네. 하지만 재방문율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다가 갖춰져야 마케팅이 계속 올라갑니다. 효과가. 그럼 자, 음식점에서는 마케팅은 어떤 기점으로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음식을 파는 마케팅은. 1번 첫 번째는 타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음식을 누가 많이 먹느냐, 그리고 연령층은 어떠하냐, 가장 선호하는 직업들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마케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나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햄버거 같은 경우는 금액대에 따라 다르지만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수요가 높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종. 그래서 이제 타켓이 일단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 어필 포인트. 자, 어느 타켓에 일단 먼저 정했으면 내 제품이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 타켓에 전달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타켓을 정했으면 퀄리티를 조금 올리거나, 우리는 100% 한우를 사용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타켓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비주얼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육즙이 찰찰찰찰 흐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스크램블이나 아니면 통새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점을 어필을 해서 소구점을 잡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제품이 어떤 점을 강점으로 해서 타켓에게 주어지느냐, 즉 기획입니다. 이 부분은 타켓과 제품에 대한 어필 포인트는 기획력이에요. 또 차별화가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요 안에서는 차별화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다른 업보다는 이게 더 강점이다. 그러니까 즉 기획이에요. 기획에 대한 부분이죠, 크게.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벤트를 뭘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치킨 너겟을 3조각을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획이 들어가는 것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안 팔리네, 손님이 없네, 내가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해서 뭐 30%를 할인을 해볼까? 까지만 해요. 그러면 1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팔아서 싸게 좀 하면은 먹겠지까지만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기획만 하는 거예요. 이제 기획을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포가 들어가야 돼요. 배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뭐 한 3만 세대 이제 돌리겠다는 배포예요. 전단지를 활용해서 배포를 할 것이냐, 타켓수 뭐 3만 건 할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네. 나중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 배포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배포하는 채널이 또 다르고,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배포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포가 많이 될수록 네이버의 상단으로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또 전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해서는 사실상 사장님들이 요거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효과 없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효과가 없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세트바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시키는 것. 요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시켰지만 그 배포를 조회수를 더 높이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미가 당겨지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기획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획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배포만 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배포만 해서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돈이 낭비가 많이 죠. ROI, 효율성, 이제 전환. 요거만 해서는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작비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요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요거 두 개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100만 원 예산을 잡으면 30, 70 배포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쓰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도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 떨어지면은 하고, 떨어지면 하고 하죠. 근데 매출의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정해져 있어요. 마케팅을 기획하고 배포할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신메뉴를 촬영을 해서 만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틱톡에 배포를 합니다. 구미가 당기게 해서.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에 노출을 시키거나 당근에 노출시키거나 음식을 신메뉴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획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기를 꼭 맞춰서 중복값이 형성되게 해줘야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요게 뭐냐면 여기서 매달 1개월씩 마케팅의 비용을 분산해서 매출의 일정 %를 잡아서 매달 올려가야 돼요.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마케팅 비용을 한 달에 2에서 3%를 써요. 그럼 1,000만 원에 2에서 3% 쓰면은 1,200이 되겠죠. 그럼 1,200이 2에서 3%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내 마케팅을 누적해 나가야 됩니다. 누적해 나가면 매출이 올라갈수록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될 겁니다. 매출이. 근데 그거를 시기별로 나누란 말이에요. 시기별로. 예를 들어 매달 인스타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1,000만 원이면 2%면 20만 원을 쓴다고 해요. 그럼 20만 원 가지고 인스타를 올렸어. 근데 내가 1,000만 원에 1,200만 원이 됐어. 그럼 먹혀든 겁니다. 그러면은 1,200에서 다시 2%, 3%를 하면 얼마죠? 또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몇만 원. 그거는 인스타그램을 놔두고 다른 걸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당근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먹스타그램 하면서 내 모수들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모수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투자하는 예산이 커질수록 규모가 커져요. 근데 여기서 관가될 거는 이게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는다는 것은 매출이 증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효과 없으면 그냥 마케팅 안 해버린다는 거죠. 20만 원을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해요. 20만 원 무조건 써서 매출이 1,000에서 1,200이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1,200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1,200에서 2에서 3%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보통 20만 원이었다가 뭐 한 27만 원 정도가 된다면 7만 원은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이 2천만 원을 했어요. 20만 원을 태워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4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20만 원은 효과를 봤잖아. 그럼 다시 20만 원은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2,000에서 2,500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댓글이 뻔합니다. 저거 뭐 이제 이론상은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까지 20만 원을 써서 이까지 올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2달, 3달, 4달 됐을 때 20만 원을 써서 달성을 하면 누적값이 일단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하고 안 하시잖아요. 보통. 저는 그렇게 해서 2천에서 1억 4천까지 한 2년, 3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 올랐습니다. 매출이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에서 1년 한 6개월 지났을 때 한 1억 2천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는 한 7천에서 9천 수준으로. 1억이 넘어가 버리니 좀 이제 인원적인 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수값을 한 7천에서 9천 사이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3년, 4년이 지나도 고액 매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게 잘 먹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경쟁자가 생겼다가 트렌드가 바뀌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매장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100%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요 모수들이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누적값이 형성이 되면 잘 안 죽습니다. 떨어지긴 하되 조금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 40% 떨어질 때 저희는 20% 또는 기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 10% 오를 때 우리는 30% 올라요. 어쩔 수 없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3천만 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2에서 5%를 추천합니다. 근데 2에서 5%도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할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로 나뉘어야 돼요. 배민이 2천 하면 2천에서 2에서 5%, 쿠팡에서 2에서 5% 매출, 한 달 매출에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2에서 5%를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각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에서 5%는 온라인에 쓰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2에서 5%는 오프라인에 쓴다. 당연하죠. 고객층이 다르잖아요. 전체로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타겟이 달라요. 당근,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은 찾아오는
만든 플랫폼이에요. 네네네. 이제 배달에서는 우가클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우위를 잡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통틀어서 봐요, 보통 사람들은. 네. 내가 5천 하니 5%를 써라 하니 5천의 5%를 배민에 다 우가클을 꼽는다거나 뭐 오프라인에 다 꼽는다거나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네. 한 달 매출에 오프라인이 뭐 1,000 했다, 온라인이 2,000 했다, 각각 해서 효율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매출을 잡으면서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가면서 매출의 모수를 잡는 것이 이 핵심 비법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네, 저도 방금 이제 통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릅니다. 분산해가지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비층이 다릅니다. 아, 네. 인스타나 뭐 네이버나 이런 오프라인 쪽은 비주얼적인 부분을 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온라인은 집에서 그냥 시켜 먹잖아요. 네. 달라요. 노출값이. 돈을 넣는 값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라갈수록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음식의 계절. 음식은 계절을 탑니다. 그러면은 계절을 영향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음식점이 냉면이다. 네. 그러면은 다 2에서 5%를 넣는 것이 아니라 2에서 5, 2에서 5, 2에서 5를 아껴가지고 피크 계절에 몰빵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냉면을 먹지 않는 시기에 냉면을 광고를 하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냉면 말고 다른 뭐 갈비탕을 이제 겨울에 홍보를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봄바람이 불거나 가을바람이 불 때는 이제 오프라인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더워지죠. 네. 이제 슬슬 시켜 먹을 때가 많아지죠. 그때는 또 온라인 쪽으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핵심은 매달 2에서 5%를 쓰되 계절적인 부분, 내 음식에 맞는 계절적인 부분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분개해가서 진행을 하되, 온라인에서 2%를 했다면 오프라인에서 가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밖에서 사 먹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은 5%를 잡고 온라인 2%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5%를 잡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근데 효율값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아, 이게 효과가 좋느니 마케팅은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뭐죠? 모수 잡는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매출이 1,0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5,000만 원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는 안 되죠.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생생정보통이나 생활의 달인 막 나와서 네이버 플레이스 지수가 갑자기 100위에서 3위로 올라가버리면 갑자기 막 1억씩 찍어버려요. 근데 그런 가게가 감당을 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렇게 오면? 뭐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내에서 그 매장이 점차적으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인, 생활의 달인으로 해서 갑자기 1억으로 오르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해 오픈빨이라고는 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마케팅을 일시적으로만 작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생활의 달인이 매달 그것을 언급해주면 1억이 계속 됩니다. 그게 저 개념인 거네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기업들이 다 쓰는 방법이에요. 기업들이 마케팅 부서가 왜 있겠어요? 예산을 왜 편제를 하겠어요? 이번 예산은 1억이니 1억 안에서 잘 해봐라 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영업 할 때는 더 필요한 사업체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자영업 하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뭐 이거 해보시죠. 130만 원에 1000만 원을 올려드릴게요. 사기 아닙니까? 130만 원에 1000만 원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보증각서를 써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은. 내가 트럭을 타서 트럭 운전사한테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트럭 핸들대를 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네. 기술이. 내가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웬만한 홍보 광고회사도 저한테 전화 오면 말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 깨치깨치 물어보고 뭐 보장 상품이니 해드릴게요.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들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전화 PR을 하지 않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저희 왔다보고도 계속 오픈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고요. 요 개념은 이해가 가나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전문적이고 많이 분석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겠네요. 이게 뭐 주식으로 따지면 매매 기법 같은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기법을 내가 일단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 편에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전체적인 광고 마케팅의 흐름을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면 어디든 잘 될 수 있어요. 어디든. 오늘은 이제 광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광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막 얘기하는데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광고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술들로 분배하는 거예요. 2에서 5%를. 그걸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아마 한 1000만 원짜리 강의라서 뭐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